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어젯밤부터 영하권으로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진짜 요새 또 감기 이제 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는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한 일주일 동안 지금도 이제 다 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정말 지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뭐 이더리움이든 뭐 리플이든 너나 하나 할 것 없이 지금 거의 3거래일 이상을 또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연말이 되게 되면 시장이 항상 지지부진합니다. 산타랠리 같은 거 지금 거의 없어진 지가 수십 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딱 지금 이 상태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리플이 과연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을 참고해서 본다면 알 수는 있겠지만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일봉상으로 보는 거고요. 이거는 연봉으로 보는 거잖아요.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리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런 시장 전망이라는 게 보통 1월 달에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한 해가 끝나거나 그리고 이제 분기가 끝나게 되었을 때 3, 6, 9, 12, 그렇죠? 이 3, 6, 9, 12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3월달 말, 6월달 말, 9월달 말, 12월달 말에는 시장이 보통 지지부진하면서 시장의 자금들이 약간씩은 이탈을 하게 돼요. 근데 어쨌든 다음에 1분기에 대한 시장 전망들, 그리고 1월 중순 정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박스권 행보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연말이니까 소중한 지인분들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리플에 대한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사실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이제 1월 초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월 초에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게 매월 초에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리플 현 상황에 있어서 또 가장 또 가격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락업 해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매월 초면요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리플 가격에 또 되게 단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미치게 돼요. 보통 이럴 때 보시게 되시면 이때가 12월 초잖아요. 그렇죠? 12월 1일에도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10월 달에도 보시게 되시면 11월 초에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흐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10월 초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렇죠? 10월 초에도 항상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락업 해제 일정과 관련해서 보통 이런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왜 그러냐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그 물량들이 바로 시장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물량들이라는 게 락업 해제를 한다고 해서 이 물량이 모두 나오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에스크로 지갑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바닥이었을 때는 에스크로 지갑에서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344억 개의 리플을 에스크로 지갑에 보관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조금 지난 겁니다. 한 달 전 건데 보시면 지금 2017년도 12월에는 550억 개예요. 그렇죠? 자, 그렇듯 이게 매 달마다 물량이 조금씩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는 대략 330억 개에서 350억 개 사이를 에스크로 지갑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리플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에스크로 지갑의 총 물량들이 대략 350억 개로 측정을 해보게 된다면 현재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330억 개 정도면 이 무한대 10억 개에서 무한대를 들고 있는 리플의 물량 지갑들, 1억 개에서 10억 개 사이를 들고 있는 리플의 지갑의 총 물량들, 이 두 개를 합산해 봤을 때 어떤가요? 25.47B, 8.23B, 이거면 340억 개 정도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에스크로 지갑의 현재 물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에스크로 지갑에 물량이 들어올 때, 그렇죠? 락업 해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빨간 색깔이 실제 에스크로 지갑이고, 이게 락업 해제가 되었을 때 검은 색깔로 이렇게 옮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에스크로 지갑에 물량이 들어올 때는 빨간색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하락을 했을 때는 에스크로 지갑의 물량이 빠져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만 놓고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번에 상승을 했을 때는 보통 어떤 흐름들이 많이 나오냐면, 상승을 했을 때는 보통 에스크로 직업에서 물량이 나오고 보통 물량들이 대부분 매도하는 데 많이 쓰이게 됩니다. 상승이 나왔을 때 물량이 출금됐을 때는 이제 정리를 한다, 매도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번 7월 달에도 정말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7월 초에, 자 보시면 이 물량이 나오는 시기가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락업 해지가 된 거예요. 그쵸? 락업 해지가 된다고 해서 이 물량을 모두 그날 당일날 출금을 하는 게 아니고, 출금을 하는 거는 지들 마음이에요. 근데 어쨌든 락업 해제니까 이 물량을 언제든지 내가 팔 수가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보통 매도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리플이 가격의 급등이 나와줬을 때 물량이 정리된다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리플이 워낙 많이 떨어지고 바닥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1월 달에 과연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최근 바닥이었을 당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자, 락업 해제가 된다고 해서 당일날 출금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예요. 에스크로 지갑에 다시 입금을 시키는 것도 지들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보는 게 아니고 이 흐름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자, 보시게 되시면 3월 27일, 28일 날 해가지고 10억 개 정도의 물량을 이렇게 에스크로 지갑에 입금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날 빠진 날 보게 되면 4월 28일 날 10억 개를 또 출금을 하게 돼요. 그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월 초에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건 있지만 락업 해제가 된 상태에서 자기가 뺄지 말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얘네들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날짜에 두고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바닥일 때 이 에스크로 지갑의 흐름들을 보는 이유는 과연 얘네들이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 해제를 하고 해제 이후에 물량을 거래소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바닥 구간일 때 보게 되면 일정에 맞춰서 출금을 시키기도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입금시키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5월달, 4월달에 바닥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는 흐름들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역시나 어떻죠? 자, 10월 10일 날 물량이 다시 한 번 더 에스크로 지갑에 입금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일부 출금이 되었죠. 출금이 된 상태로 현재 조금 유지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물량을 던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보통 바닥인 구간들, 여기는 또 바닥이 아니잖아요. 바닥인 구간들에서는 보통 출금이 된다 해서 시장으로 나오는 물량들이 극히 적거나 애초에 시장으로 다시 나오진 않는,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시장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현재 상황에서 에스크로 지갑에 대한 흐름들을 같이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리플이 락업 해제를 한다라고 해서 이 물량들이 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단기 매도 압력, 단기 하락 압력이 커지나라고 했을 때는 사실 매도 압력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일반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락업 해제가 된다고 하면 그 물량이 시장으로 나온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매도 압력이라는 게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월 초에 락업 해제 일정에 따라서 심리적인 저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결국 다시 회복해 줄 수밖에 없다. 왜? 개인들의 물량들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혹여나 이제 12월 말 1월 초부터 해서 조금 약세를 띈다 하더라도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2,600원대는 강하게 지지해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2,600원대를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정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자, 보시면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바로 2024년 11월 달이었어요. 보통 리플이 급등이 나오는 자리들은 이제 3년, 최소 3년 이상의 매집해온 세력들의 단가를 넘어갔을 때 이런 엄청난 급등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리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리플인데 이거는 과거 10월달, 11월달 흐름입니다. 2024년도.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선 보이시죠? 이 꿈틀거리는 빨간선의 교차 지점의 가격이에요. 이 교차 지점의 가격이 대략 이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해야 그 다음부터 강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빗금친 구간들의 리플 가격이 형성되었을 때는 큰 급등이 나오진 않고요. 그리고 보통 리플의 세력들의 단가권들, 여기 라인들, 여기 가격대를 넘어간 순간부터는 보통 큰 시세, 큰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서 큰 급등이 많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리플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 급등하고 나서부터 해서, 자, 이 자리 돌파한 후부터 해서 급등이 나와줬었고, 그리고 지금 2024년 말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보셨을 때 이제 리플의 세력들의 단가를 처음으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이탈한 흐름들은 매번 나오게 돼요. 지난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돌파한 이후에, 자, 보시게 되시면 돌파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자, 이때도 보시면 여기 돌파하고 나서부터 급등 나오죠.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살짝 이탈은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보통 마이너스 8%가 평균적이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의 단가로부터 해서 마이너스 8% 구간이라는 게 결국 강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플뿐만 아니라 멘틀 같은 경우도 살짝 이탈하고 나서 쌍바닥 찍고 다시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리플의 전체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살짝 이탈한 상황들이고 마이너스 8% 구간들이 현재 강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구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 2,600원대가 그 강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리플이 2,950원 언저리 정도의 계속 여기 구간에 있을 때도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강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근처까지 왔을 때는 강하게 반등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이유예요. 자,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생소하고 이게 진짜 맞나라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계속 보시다 보면 정말 의미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2,600원대를 강하게 지켜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크로 지갑에서 물량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바닥일 때 에스크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저항, 이런 매도 압력은 개인한테서 나온 거다 보니까 보통 월초 이후에는 떨어지더라도 다시 강하게 반등을 보여주는 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 초에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2,600원대는 강하게 지지해 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이 거의 드러난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세력들의 단가 흐름들, 그리고 리플에 대한 에스크로 지갑들, 이런 흐름들을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리플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시면 이건 메이저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저 코인으로 시장에 자금들이 유입이 되진 않아요. 1월 15일 이후에 메이저 코인으로 자금들이 유입이 될 수가 있고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기에는 단타할 만한 코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메이저 코인들이 움직이지도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거의 안 움직이죠. 근데 어쨌든 시장의 자금들이 메이저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발트 쪽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알트코인들이 많이 반등과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계속 매일매일 단타는 드리고 있으니까 단타 구독자방은 계속해서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방은 고정 댓글란에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거든요. 이 링크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제가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자로 링크 받으실 연락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눌러주시면 제가 보고 나서 바로 저희 구독자방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리면 그 링크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구독자방 바로 보이실 거예요. 들어오셔서 혹시나 리플 말고도 다른 거 들고 계시거나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